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관리법은 저널 쓰기를 통해서 마음 챙김을 활용해서 매일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정리정돈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있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떠도는 산만함이 많아서 다루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목표에 분명히 다가가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애매하고 일반화된 뭉뚱그려진 생각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나에 관한 일반화되고 애매하고 그 뭉뚱그려진 생각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의식화하지 않고 살게 되면 우울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들과 연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 같은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일반화되어 있고 애매한 경우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하다, 나는 요즘 되는 일이 없다 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나 막연한 이와 관련된 감정이나 느낌들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사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일들은 될 거예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치만 중요하고 내가 의미를 두는 일들마다 좀 마음껏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상심하고 낙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장애를 겪는지, 또 그때 내가 필요한 도움들은 어떤 것인지, 혹시 바꿔야 하는 계획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턴도 보일 거고, 또 이 패턴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들도 마련하고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릴 때 가족들은 모두 한 집에 사는데 나만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 집에 맡겨졌다거나 하는 어떤 인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감을 평생 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느낌들이 은연중에 의식의 장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인가? 나는 정말 버림받을 만한 사람인 건가? 당시 그때 우리 가족의 상황은 어떠했고, 우리 부모님이 그 당시 겪었던 물질적이나 심리적인 한계들이 어떤 것이길래 이러한 선택이 필요했었는지, 또 그때 내가 어떤 심정을 겪었길래 버림받았다고 느꼈었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다 보면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인상적인 느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느낌을 다루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왕따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왕따를 겪게 되었는지, 혹은 내가 정말 취했던 어떤 마음이나 마음 태도나 행위가 내가 왕따를 겪게 된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은지, 그런 것 중에 내가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지금도 타인들과 여러 상황들을 그 선입견을 가지고 단지 경험하는 것 뿐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마음을 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내 삶에 또 초대를 하게 되죠. 우린 이렇게 자기에 대한 해석이 깔린 자기감을 밑바닥에 이렇게 깔고 매일 떠돌아다니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계속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식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집요하고 강렬할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는 우울감이라던가 불안감 또는 자기 비난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으려면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살펴보고 구체화해보고 여기에 연루된 행위나 의도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팁으로 저널 쓰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저널을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이라고 불러요.
즉 나에게 떠돌아다니는 애매모호한 생각이나 느낌들을 매일 아침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살펴보고 느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구체화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두서없는 느낌들, 계획, 어떤 때는 불안한 것들, 걱정거리, 또 후회되는 일들, 그리고 지금 떠오른 욕구들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술술술 써내려갑니다. 순서도 필요 없고 앞뒤가 맞을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놓치지 않고 마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듯이 그냥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른쪽에 두 번째에 그 왼쪽에 쓰신 것들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다른 생각들, 다른 느낌들을 다시 적어봅니다. 메타인지 같은 거죠. 내가 했던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거기에 대한 좀 더 상위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생각과 감정들을 대하게 됩니다. 왼쪽에 쓴 것들을 보고 느껴지는 것들을 다시 써봅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은 걱정이고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다면 이게 정말로 불가능한가? 진짜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일인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 대안이라는 것은 없을까? 또 이것은 정말 내가 꼭 해야 하는 걸까? 내려놓기 혹은 그만두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이 이슈는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좀 더 집중해서 다가가야 하는 목표들을 떠올리게 될 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오늘 내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각, 감정, 느낌들을 요약해 보는 건데요. 이거는 1, 2번에 적은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런 종류의 생각이나 불안이나 우울감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겁니다. 이 생각과 느낌과 충동들은 떠오를 때마다 당황하고 당장 해결할 것처럼 반응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알아, 이 느낌. 또 이 생각이구나 하면서 이것들을 단지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멈추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미리 마련해 둘 수 있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생각할 만큼 해봤지. 대책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느낌과 생각들은 나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이 마음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와 하기로 했던 일을 전념해서 계속 이어나갈 거야 라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미리미리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마음 챙김이 우리 일상에 뿌리 박히게 돼요. 또 내 생각이나 감정에 상당히 초연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이나 책임감 그리고 통제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저와 함께 했던 내담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저는 이러한 습관이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릴 때뿐만 아니라 명상을 하는 중간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특히 강렬한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미련 없이 이것들을 대상으로 대하고 고요해 할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너무 골이 깊은 감정이나 생각,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런 느낌들은 계속 반복되거나 장애가 되고 있는 패턴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워크를 할 때
마음 챙김의 대상이 돼야 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명히 하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고, 애매하고 뭉뚱그려진 생각들이 하나의 행위와 의도와 감정과 느낌들로 낱낱이 분해돼서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이러한 훈련이 습관이 되게 되면 내 마음에 마치 서랍장을 만들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너무 강렬하게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느낌들, 감정들 또는 자기에 대한 느낌들, 특히 수치심이라던가 불안함이라던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 때문에 가지는 많은 감정적인 소모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고한 방향성과 마음의 태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훨씬 삶이 간편하고 준비되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과 훈련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유마인드워크 사이트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워크를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셔서 간편한 마음으로 가치에 더 부합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